이어서 오늘의 작전주 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니, 중국의 기본 관세가 10%면 베트남도 또 방글라데시도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주가 급락이 나왔던 K-의류 OEM들도 나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흐름. 그리고 끝에는 해당 기업들까지도 함께 여러분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나라 대단하죠. 이 OEM이라고 하는 의류 관련해서 주문자, 상표, 부착자, 생산 방식. 우리는 뭐 전통적으로 의류 신발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 상당 부분 이 시장에서 앞서고 있는데, 미국이 많이 추격해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의류 OEM들 어디로 향하나? 미국입니다.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소화를 하고요. 미국의 뭐 기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이 한 절반, 많은 기업들은 90%가 대미 수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2020년이잖아요. 그 기점에 2016년, 17년 사드 관련해가지고 불협화음 우리랑 중국 많이 나고 한한령 되고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대부분의 공장이 중국에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의 의류 OEM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자. 그래서 다 탈중국 러시가 일어납니다. 그럼 다 공장은 어디로 갔는가? 베트남으로 일단 대거 상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제 이렇게 쭉 왔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뭐 작년 이제 올 1월부터 초반에는 너무 좋았죠. 왜? 말하자마자 다 중국 때리기, 중국 압박.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미국 시장에서 저가, 이 중국 물량들이 다 퇴출되겠구나. 특히 테무나 쉬인에 들어오게 되는 뭐 정말 10달러에 막 옷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몇 개씩 오게 되니까 이런 것들 다 퇴출되겠구나. 그러면 K 의류 OEM이네. 이제 이래 했습니다. 특히 초반을 돌아보시면 캐나다랑 멕시코를 되게 많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했잖아요. 멕시코 쪽은 아예 우리나라가 의류 쪽은 들어가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관세 무풍지대네. 주가도 좀 들썩거리고 분석 리포트도 좋은 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요. 이 의류와 신발은 트럼프가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품목별 관세에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미국인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품목별 관세 나올 때도 이거는 너무나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3월 말 4월에 발생을 합니다. 상호 관세율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부터 대충격을 받게 되고 주가들도 완전히 급락을 한 겁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의류 OEM의 3대장의 기업 상호 관세를 보도록 할까요? 베트남이 46%를 당시에 맞았고요. 방글라데시가 37%, 캄보디아가 거의 50%를 맞게 됐습니다. 이제 폭탄이 터지게 되니까, 자, 지금 미국의 의류 신발 수입국 비중을 보십시오. 중국은 뭐 그렇다 쳐도 베트남, 방글라데시가 다예요. 거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인데 오히려 베트남, 방글라데시, 저거 이제 미국의 비중입니다.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물량도 50%의 폭탄을 맞는다면 우리가 당초 K 의류 OEM이 생각했던 저 중국 비중, 여러분 미국에서의 중국의 의류 신발이 4분의 1이잖아요. 25%. 신발은 거의 40%에 육박하는 거. 저거 빼서 올려는 뭐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거 발표난 다음부터 영원 무역, 뭐 노스페이스 같은 우리 의류 OEM의 대장주 주가가 한 5만 3천 원이었던 게 4만 원까지 그대로 이제 급락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의류 OEM들도 끝나네. 베트남, 방글라데시를 안 풀어주면은 뭐 당분간 힘들 수밖에 없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작년 금요일부터 주가가 꿈틀꿈틀됩니다. 왜냐? 미국과 중국의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면서 월화에 웬만한 의류 OEM들이 시세들이 뭐 5%, 7%씩 이제 급등세가 여틀 연속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딱 하나 이겁니다. 이번에 중국의 기본 관세가 10%잖아요. 30 중에 펜타닐은 20%. 그러니까 기본만 10%인데, 아니 중국을 10%로 깎아주는데 베트남은 그대로 둔다고? 방글라데시는 50% 매긴다고? 이제 이 논리가 나오면서 K 의류 OEM, 베트남, 방글라데시도 결국은 깎아주겠구나, 이러면서 내달렸고요. 신발 의류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자랑하는 생필품이 가장 싼 업종입니다. 여기마저 가격이 오른다면 트럼프 대통령 주가 아무리 올려줘도 이거 비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개별국 협상은 남아있지만 중국이 한 것을 봐서 K 의류 OEM들의 생산 공장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깎아줄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주가가 먼저 오르고 있는 겁니다. 세 기업을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 대장주, 영업무역 봐야 되겠죠. 중국산 저가 의류가 퇴출되거나 압박받을 때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 영업무역이 두려워하는 부분은 이 쉬인과 테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 자체에 대한 관세도 문제지만 미국 국민들이 마치 우리처럼 온라인 쇼핑하잖아요. 이 쉬인 테무 때문에 걱정이 많이 했었는데, 물론 어제 약간은 안 좋은 뉴스예요. 중국산 그 소액 소포 관세가 원래는 한 답을 120%가 매겨져 있는데 이걸 54%로 좀 깎아준다는 소식이 들리기는 했습니다. 이게 120%가 돼야 오히려 더 좋은데, 그래도 여러분 50%에 매겨진다는 것은 이 소포에 대해서 지금 10%, 뭐 20%보다는 높잖아요. 그래서 나름 호재다라고 볼 수 있고, 영업무역은 베트남의 상당 비중이 차지해 있기 때문에 영업무역을 타점 잡으실 때는 베트남 개별국 협상에서 기존의 46에서 이게 얼마나 깎아지는가, 요거를 보면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승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기차표 고무신, 또 르카프라는 월드컵 추억의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의 화승은 딱 아디다스를 외워두셔야 되죠. 아디다스 OEM의 물량 2위를 붙잡고 있습니다. 화승은 공교롭게도 베트남도 베트남이지만 인도네시아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도네시아도 피해갈 줄 알았는데 관세율 32% 맞으면서 주가도 함께 좀 빠졌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화승의 좀 매력은 뭐냐면, 아디다스라는 곳이 크게 두 군데한테 이 OEM을 내주거든요. 하나는 대만의 유엔 기업이라는데, 그리고 한국의 화승인데, 지금 대만 쪽이 비중이 컸다가 아디다스가 대만의 비중을 많이 줄입니다. 이제 뭐 중국과의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대만 유엔이 기업이 뺏기는 물량을 화승이 받아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도네시아 상호 관세율만 10% 정도로 중국 해준 것만큼 해준다면 화승도 상당 부분의 주가 반등 기대한다. 마지막은 한세시럽입니다. 한세시럽은 이 DKNY, 또 갭이라는 브랜드, 뭐 이런 것들, H&M의 바이어이기도 하고, 미국 비중이 가장 높아요, 한세시럽이. 그런데 여기 이제 베트남이고, 역시 또 같은 논리로 타격을 받았었지만 실적이 괜찮거든요. 많은 증권사들이 2분기까지는 그래도 3분기부터는 오히려 턴어라운드, 여기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풀리면 오히려 한세시럽도 그동안의 주가 바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영업무역, 화승, 엔터, 한세시럽 세 곳의 K 의류 OEM 기업들 오늘 살펴봤습니다.